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육아멘토 닥터 달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에게 흔히 생기는 발열에 대해서 그리고 해열제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에 대한 감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렸을 때 열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이 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해열제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열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열이 나는 경우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과도하게 두려움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아이들이 열이 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더욱더 대처를 잘하게 되고 아이들의 열이 나는 경우 마음의 불안을 덜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열이 난다는 것은 몇 도 이상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체온을 36.4도에서 36.9도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추운 곳에 간다거나 약간 더운 곳에 간다 해가지고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몸에서 열이 나게 되고 이 열이 38도가 넘으면 세균 감염이라든지 바이러스에 의한 열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다 무서운 것은 아니지만은 40도 이상의 고열이 난다면 병원을 반드시 가봐야 됩니다. 낮이라면 소아청소년과 외래를 방문하면 되고 밤이라면 응급실이 있는 병원을 가야 합니다. 아이의 상태를 진료하고 난 다음에 해열제만 먹으면서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입원 치료를 해야 되고 또는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데 그것은 의사의 의견에 따라야 됩니다. 37.4도 이하는 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평소에 36.4에서 36.9를 유지하던 아이가 37.4 정도 가면 혹시나 아이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열이 나는 건 아닌지 자주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몸에 열이 날 경우에 이것이 나쁜 것인지 또는 나쁘지 않은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열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증상입니다.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이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독감 같은 바이러스들이 겨울에 유행하는 것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열이 나는 경우 대부분은 해열제를 처방합니다. 여기서 해열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해열제는 아이들이 열이 나면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 열을 잠깐 떨어뜨려 가지고 아이들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해열제가 몸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이 세균에 감염이 되었다 그러면 그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폐렴 때문에 열이 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 경우에도 해열제를 처방한다고 바이러스가 죽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있다면 그것을 투여를 해야만 바이러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도 없는데 왜 해열제를 처방할까요? 열이 날 경우에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많이 보채기도 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열을 좀 떨어뜨려 주면 아이들의 몸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해열제를 처방하는 것이지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열이 날 경우 해열제를 처방해가지고 열을 잠깐 떨어뜨린다는 게 정상 체온을 만든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아이들은 해열제를 먹고 정상 체온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39도에서 38도 또는 39도에서 37.5도 이 정도만 돼도 아이가 편해진다면 그 해열제는 충분히 작용을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는데 밤에 잠을 잘 자고 있어요. 해열제를 먹여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아이가 잘 자고 있다면 깨워서 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가 잠을 자는데 조금 보챈다 그러면 해열제를 먹이는 게 좋죠. 그리고 아이가 지금 열이 나는데도 잘 놀고 있고 잘 먹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굳이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열일 경우에는 대부분의 애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해열제를 먹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이 나는 경우 아이들을 수액 주사를 맞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가 탈수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굳이 수액주사를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몸에서 열이 나면 그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몸에서 수분이 날아갑니다. 당연히 수분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좀 누워가지고 힘들어하면서 소변 보는 횟수도 줄고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수액주사를 맞히는 것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열도 좀 떨어지고 수분을 보충해 줌으로써 아이의 컨디션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해열제는 어떻게 먹여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자주 처방하는 해열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이레놀 계열의 약이 있고 하나는 브루펜 계열의 약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이 되는 아이들에게는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어느 약을 처방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만 6개월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타이레놀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해열제를 줄 때는 대략적으로 아이의 체중의 절반을 4시간에서 6시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체중이 20kg다 그러면 체중의 절반은 10kg입니다. 그래서 10cc를 이번에 주고 4시간이나 6시간 지난 다음에도 열이 난다면 10cc를 다시 주면 됩니다. 하루에 4번 정도만 주면 충분합니다. 간혹 어머니들 중에서 아이들이 열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교차로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루펜을 지금 먹였는데 열이 안 떨어지면 한 2시간 후에 타이레놀을 먹이고 그래도 안 떨어지면 브루펜을 먹이고 이렇게 2시간 간격으로 계속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두 종류의 약을 번갈아 먹이는 교차 복용은 사실상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차 복용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열이 더 잘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과용량의 약을 아이들이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이의 몸 상태에 따라서는 아이를 진찰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께서 이런 경우에는 교차 복용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할 경우에는 교차 복용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해열제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해열제를 먹고 나면 보통 30분에서 60분 정도, 즉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열이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해열제를 먹는다 해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열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 20% 정도에서는 해열제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10명의 애들에게 열이 날 경우 해열제를 먹이면 그 중에 8명은 열이 떨어지지만은 2명 정도는 열이 안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약을 한번 바꿔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평소에 해열제로서 타이레놀을 먹어왔다 그러면 하루나 이틀 정도 먹이고 열이 잘 안 떨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번 먹일 때는 4시간이나 6시간 간격으로 브루펜 계열의 약을 먹여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브루펜 계열을 하루 이틀 먹었는데 열이 잘 안 떨어진다면 타이레놀 계열의 약을 4시간에 6시간 간격으로 먹여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아이의 몸 상태가 괜찮을 때 이렇게 해열제로만 먹이면서 지켜보는 것이고 만약에 아이가 상태가 좀 힘들어 한다든지 안 좋아 보이면 반드시 병원을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열이 나는 아이들은 언제 병원으로 데려와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열이 40도가 넘는다면 낮에는 소아청소년과 외래를 오고 밤이면 응급실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열일수록 애들이 나쁠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가 40도라 해가지고 꼭 중환병이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40도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아기가 38도에서 39도 사이 또는 39.5도라면 아이의 몸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39도에 열이 나는데 잘 웃고 잘 놀고 먹는 것이 잘 하고 있다면 아이는 그냥 해열제만 먹고 하루 정도는 상태를 지켜봐도 됩니다. 그런데 38도밖에 안 되는데도 아이가 많이 아파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병원을 와야 됩니다. 열이 나는 경우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시기는 만 3개월까지입니다. 만 3개월 이내의 아이들은 열이 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가야 됩니다. 만약에 입원을 하라 그러면 입원을 해야 되고 아이에게 여러 가지 검사, 보통은 이제 3종류의 검사를 하게 되는데 혈액 속에서 균이 자라는지에 대한 검사, 소변에서 균이 자라는지 요로 감염 검사, 그리고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수막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균이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뇌수막염이라는데 이 3가지 검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1개월 이내 애들이 열이 난다면 만약에 새벽 2시에 열이 난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열 나는 즉시 바로 가야 됩니다. 아이가 피 속에 균이 돌아다니는 데에서 바로 나빠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상적인 아기라면. 그리고 요로 감염도 뭐 검사를 하고 항생제를 처방해야 될 수는 있지만은 아이가 금방 나빠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지만 뇌수막염이 왔을 경우에는 그 병의 진행 정도가 굉장히 빠르고 만약에 뇌수막염이 심하게 진행된다면 아이들이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개월 이내 애들, 3개월 이내 애들은 바로 병원을 가야 됩니다. 오늘은 열이 나는 아이에 있어서 해열제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이라는 것은 몇 도를 말하는 건지, 아이들이 열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열제를 어떤 것을 먹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동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